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윤관석 의원은 구속,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돈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걸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거 인정합니다. 심사 앞두고 심령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한테 2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명회가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이성만 다시 나가! 왜 나와? 진짜 기각되는데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변명하지 마세요, 이성만 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전 것이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네, 제일 먼저 정혁진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만 구속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재판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한 게 아니고 예. 윤관석 의원은 윤관석 의원대로 이성만 의원은 이성만 의원대로 재판부가 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관석 의원의 혐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강내구 감사에 대한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지난 7월 11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그때 피고인이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강내구 감사가 출석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됐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송 대표가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습니까? 윤관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역할을, 저런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 사무총장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은 그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성만 의원도 본인이 이렇게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 판결에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와 같은 행위는 대의제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어떻게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느냐. 더군다나 국회의원직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일가를 갖다 했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분 다 어쨌든 한 분은 이제 구치소에서 한 분은 집에서 반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다시 한 건데 비회기 기간입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 같은 상황도 고려가 돼서 영장 청구가 됐을까요? 제가 뭐 검찰이 아니니까 고려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보자면 어쨌든 8월 16일까지 휴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한데 검찰로서는 보강 수사를 해서 이 기간에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다. 그 절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각기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국회의원만 독립기관이 아니라 판사들도 헌법과 양심 법률에 따라 자기들이 각자 판단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들어갈 때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이성만 의원은 시종일관 자기 혐의를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윤관석 의원은 들어가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그 특유의 모든 피의자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갈 때부터 완강하게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걸로 봐서는 본인도 소명된 사실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보더니 상당히 검찰이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검찰로서는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휴회 기간과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인데 중요한 것은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진술서에 20명의 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의 이름이 특정됐다고 해요. 이름이 곧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20명 중에 한 명의 직업도 나왔어요. 검찰 출신의 의원이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의원은 이제 20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수사 방향이 일단 아까 이제 박상규 의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일단 20명 의원, 즉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던 두 차례를 받았던 의원들 이 이름이 이제 특정이 된 거죠.
그러면 네. 아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마 이름이 특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원들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최종적인 종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가 저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은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 이후에 일단 이 2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될 것이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돈 봉투 받은 게 만약에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가 될 것이고, 아마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한 2주 안에 송 전 대표에 대한 저는 소환 조사와 함께 사법 처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거명된 만큼 민주당 분위기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론된 사람들 뭐 물론 이렇게 지라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이름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요. 검찰이 네.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차후에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름이 거론되고 이러면 이제 공천 과정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징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름이 거론된 걸 아마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럴 텐데, 그러나 뭐 검찰이 일단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약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 중에 지금 한 사람만 발부가 되고 한 사람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또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후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수사는 진행될 것 같고,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그래서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상당히 좀 다음 공천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